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은 내 건강,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퇴행성 신경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파킨슨병, 자폐,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 간질 등은 신경 다발들이 말라 죽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달리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치료제라는 게 병의 진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이고 현재로는 이게 최선이자 한계인 거죠. 미국 NIH, 우리나라 환경보건 담당하는 당국자에 해당하는 셈이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 질환은 ATP를 생산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에너지 물질인 ATP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뇌 기능이 떨어져 발작이 일어나고 단추도 못 깨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퇴행이 일어납니다. 이런 질환이 갈수록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 요즘 치매가 50대에게도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인간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는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특성상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질환이죠. 20, 30년 전 같은 연령대의 치매 발병률과 비교하더라도 유전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차이를 보입니다. 치매는 유전과 가족력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지만 발병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치료제가 없으므로 뇌의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예방 또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치매에 걸리거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치매의 원인으로는 가족력과 유전,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합성 감소 등이 있고 그 외에는 만성 염증, 영양 부족, 환경 오염에서 오는 독소, 혈관과 혈액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만성 염증은 뇌세포를 파괴하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영국 킬리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뇌 조직에서 알루미늄이 많이 발견되었고 알루미늄이 인지력 감퇴에 확실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The Journal of Trace Elements in Medicine and Biology에 실렸습니다. 일반적인 독소는 뇌에 있는 장벽, 이 뇌에 있는 장벽, 흔히 BBB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BBB라고 하는 것은 Blood-Brain Barrier, 이거를 줄인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환경 독소 중 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알루미늄은 이 장벽을 뚫고 뇌에 침투하여 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알루미늄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알루미늄 포일, 식기, 데오드런트, 제산제, 정제소금, 베이킹파우더, 설탕, 수돗물, 치약 등이 있습니다. 물론 경구 섭취란 말은 경구, 즉 먹어서 입을 통해 섭취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체내에 흡수되는 알루미늄은 흡수율이 높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워낙 다양하게 사용하니까 평소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우리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워낙에 많이 쓰죠. 알루미늄 포일, 식기, 데오드란트, 제산제 등등 앞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관심 둬야죠. 뇌는
인체에서 질량 대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 즉 20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하는 기관입니다. 뇌세포에 공급하는 영양과 산소 등은 혈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관과 혈액의 건강은 뇌 건강을 좌우합니다. 알츠하이머는 흔히 3형 당뇨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까닭을 한번 따져보기로 할까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 유발되고 소아형인 1형, 성인형인 2형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요즘은 1.5형 당뇨도 있다고 합니다. 1형은 인슐린 저항에 의해 유발된 경우도 있지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췌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즉 타고난 게 아니라 살다가 그렇게 변화된 경우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사명 당뇨라 칭하는 것은 당뇨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발생되기 때문이죠. 뇌의 당뇨인 셈입니다. 2005년 브라운 대학의 수잔 박사가 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후 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약 외에 딱히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죠. NIH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식품 속에 섭취 시 체내에서 케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케톤은 포도당을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 포도당은 인슐린의 도움이 있어야만 뇌와 세포로 이동할 수 있지만 케톤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 직접 뇌와 세포로 이동하여 ATP를 생산합니다. 케톤은 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특히 코코넛 오일은 케톤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60%가 중쇄 중성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쇄 중성 지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산의 탄소수가 6에서 12개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인데 MCT라고 부릅니다. 체내에서 케톤체를 만듭니다. 케톤체는 앞에서 케톤이라 불렀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톤, 아세토아세테이트,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가 그것입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한 인슐린 저항 때문에 뇌의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경우 저탄고지 식단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식단입니다. 아동 간질 환자에게도 권장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으로 에너지를 보충해 주죠. 몸에서 바로 인슐린 없이 에너지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MCT 오일, 코코넛 오일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내용을 보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알루미늄과 같은 환경毒素에 노출될 가능성을 가능한 한 줄여야겠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인슐린 없이도 에너지원으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케톤체 생성을 하기 위한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섭취를 습관화하는 게 좋겠죠. MCT 오일은 앞에서 중쇄 중성 지방을 부른 말이다 소개를 했고요. 코코넛 오일도 체내에서 분해되면 MCT가 생성되면서 케톤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건강과 가족 건강을 평소에 관리해서 불행하고 슬픈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과 멀어지고 평생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매와 알츠하이머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식품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